네,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도 변칙적인 증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어떤 이 증여인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상속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변칙적인 어떤 거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변칙적인 거래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 쭉 나왔죠. 우리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 신탁의 이익의 증여, 보험금의 증여, 저가, 고가 양수에 따른 어떤 증여를 봤죠. 오늘 볼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받지 않음으로써 그 상대방이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당연히 뭐해야 돼요? 증여세가 된다. 그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읽어볼게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에 뭘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네, 대출을 해주고 돈을 빌려주고 그걸 안 받겠다. 채무를 면제해주겠다. 이래버리면 당연히 증여가 일어난 거죠. 그럼으로써 갚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이익을 얻었고, 당연히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당연히 이제 그거죠.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를 좀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제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예요. 이 부동산 무상 사용이 말 그대로 뭐죠? 부동산을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뭐 한다? 사용한다. 그러면 원래 부동산을 쓰려면 뭘 해야 돼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대가, 뭐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어쨌든 간에 이 부동산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세법에서는 이것 또한 이익의 증여로서 과세를 하겠다. 자, 보면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음에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자산가액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익의 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겠다. 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서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데 이익이 얼마 이상일 때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을 하겠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 이렇게 보니까요. 각 연도에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이익을 뭐 해야 돼요? 계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연금의 현가 계수를 가지고 자, 현재 가치로 확인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보면 이 부동산 가액은 상속세 증여세법상의 부동산 가액이에요. 그래서 실제 거래가액 또는 뭐 감정평가액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가액, 상속세 증여세법상의 부동산 가액에다가 연간 사용료율을 2%로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자 100억이라면 곱하기 2% 하면 연간 얼마예요? 2억의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걸 5년 단위로 가요. 이 세법은 이 부동산 무상 사용의 기간을 5년 단위로 재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년마다 얼마가 들어온다? 2억이 이렇게 들어온다. 매 년마다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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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이렇게 들어온다. 5년간. 그 이상 되면 다시 또 5년간. 이렇게 5년 단위로 계산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금이잖아요. 연금의 현재 가치. 지금 현재 가치 시점, 즉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는 시작, 개시한 날, 요걸 증여일로 보고 각각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현재 가치로 이렇게 땡겨야죠. 환산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가 계수를 사용해서 적용한다. 이자율은 몇 퍼센트를 적용합니까? 10% 이자율을 적용하고요. 기간은 몇 년? 5년. 자, 이자율 10%에 기간 5년의 현가 계수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시면 뭐 3.7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뭐 그냥 예를 편하게 들기 위해서 뭐 3.8이다. 뭐 3.7 얼마인데 3.8이라고 한다면 지금 자 우리가 예에서 어떻게 했죠?
부동산가액이 얼마다? 상속세 증여세법상 부동산가액이 100억이다 라고 했을 때 연간 사용료는 2억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2억 곱하기 자 3.8억을 하게 3.8 연금의 현가계수 10% 5년짜리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7억 6천이 나옵니다. 7억 6천이 나온다. 당연히 기준금액 1억 원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 7억 6천을 자 뭘로 보고 증여 자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을 하겠다. 이게 뭐냐면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거죠. 어렵지는 않죠. 그렇죠. 이 개념은 연간 사용료율을 곱해서 2%를 곱해서 연간 사용 이익을 계산하고 그 연간 사용 이익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적용해서 10%와 5년에 따른 연금의 현가계수를 적용해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그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뭐 7억 6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그렇죠? 계산했는데 만약에 자, 뭐 경정 청구는 좀 이따 보고 무상 사용 기간은 5년으로 봐요. 그래서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 사용 기간을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새로이 다시 개시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5년 단위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볼 게 뭐냐면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부동산 무상 사용으로 해서 5년치에 대해서 이게 5년이잖아요. 개시일의 5년치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했는데 그렇죠. 증여세를 계산했는데 지금 실제로 그 사이에 상속이라든가 실제 증여가 발생해서 또는 그걸 양도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래서 더 이상 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돼버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5년치에 대해서 무상 사용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이미 냈는데 이거는 뭐 해야 돼요? 돌려받아야 돼요. 경정 청구 특례 그래서 이거는 돌려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증여 양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네요? 3개월 이내에 다 경정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경정 청구 금액이 얼마냐? 자, 증여세 산출세 그 아까 5년치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에다가 자 보세요. 부동산 무상 사용기간의 월수 5년이죠. 5년이니까 60개월이에요. 60개월 분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부동산 무상 사용 기간 종료일까지 월수. 네, 뭐예요? 상속 증여 양도 등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다. 무상 사용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예에서 자 기억나세요? 자 2억씩 해서 매년 2억씩 해서 연금의 현직의 현가계수 3.8이라 가정하고 7억 6천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요 7억 6천에 대해서 여러분 그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1억 5천 3백이 나와요.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그냥 간단 1억 5천 3백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거 계산해 보면 1억 5천 3백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산출세액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과세가 됐는데 문제는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난 후 전부 5년이잖아요. 5년 중에서 1년만 무상 사용했고요. 1년만 나머지 4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었다. 왜?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요 1억 5천 3백에 대해서 돌려받아야 돼요, 세금을. 그러면 1억 5천 3백에 대해서 5년치에 대해서 한 것 중에서 전체 60개월이 5년이 60개월이죠. 60개월 분에 12개월은 무상 사용을 썼지만 4년 얼마죠? 48개월의 부분에 대해서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60개월 분에 48개월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금액이 뭐 계산하지 않겠지만 요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죠. 60개월 분에 48에 해당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 경정 청구, 세금을 돌려주세요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요게 이제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증여에 대한 이익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힌트를 볼 만한 게
이게 뭐냐면 이 5년간 1억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5년간에서 연금의 현재 가치로 1억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다 보니까 만약에 5년간 연금의 현재 가치로 1억이 되지 않는다면 요 변칙적인 이익의 증여로서 과세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부동산을 담보 이용했다는 이익의 증여. 뭐냐면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해서 대출 받은 겁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버리면 당연히 그것도 그냥 자기가 그 부동산이 없이 대출 받을 때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줄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 얘기죠. 읽어볼게요. 그 부동산을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해서 다음의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로 하는데 요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그럼 이거는 5년 단위 아니에요. 얘는 1년 단위로 매 1년 단위로 다시 재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고요. 그러면은 차입금 뭐 얼마를 빌렸냐? 10억을 빌렸다. 10억을 빌렸는데 10억을 대출받았는데 적정 이자율은 자 4.6%죠. 당대 대출 이자율. 그러면 곱하기 4.6%를 해야 되는데 자 실제로 이 사람이 실제로 차입할 때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뭐 2%로 했다.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4.6%와 2%의 차이인 2.6%의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계산해보면 뭐 차입금에 대한 적정 이자율 마이너스 차입 시 실제 지급할 거나 지급한 이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계산해보면 10억에 곱하기 4.6% 실제로 한 거는 10억에 2%. 자, 그러면 뭐 2.6%, 10억의 2.6%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이익이다. 연간. 1년치죠? 이거는 지금 1년치로 계산한 겁니다. 이자율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10억에 4.6이면 4,600인데 2천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뭐예요? 2,600만 원에 대한 어떤 증여 이익이 연간 발생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대출 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이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첫 번째 연도 2,600, 두 번째 연도도 2,600, 세 번째 연도도 2,600, 1차, 2차, 3차의 증여가 일어난 거죠. 2,600, 2,6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년 계산을 합니다.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과세가 되면요.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차입 기간은 1년으로 보고 1년을 초과할 때는 다시 한 것으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속 계산한다. 아까 제가 뭐 1차 증여, 1년차, 2년차, 3년차 다 같이 했었죠. 마찬가지로 얘도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나서 담보 제공이 불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개월 내에 1년치로 한 거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년치 산출세액에다가 12개월 분의 이 상속 증여로 해서 담보 제공이 불가능한 기간 그만큼을 해서 뭐에다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1년치를 했는데 1년 중에서 6개월 부분을 못했다.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서 그러면 12개월분의 6에 대해서 요 증여세 산출세 1년치 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뭐 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비슷한 얘기로 이제 금전 무상 대출에 그냥 누군가의 무상으로 빌린 거죠. 대부분 부모님한테 빌리거나 하는 경우죠. 이렇게 무상으로 대출 받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뭐 한다? 적용합니다. 이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고요. 금전 무상 대출의 이익은 당연히 뭐 그 무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저리로 했을 때 무상이라면 뭐 이 받은 금액의 4.6% 그쵸?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 당좌 대출 이자율 4.6% 한번 해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10억을 빌렸어요. 10억을 빌렸다. 그럼 받아야 될 게 얼마냐면 우리 4.6%를 했죠. 그러면은 4,600만 원의 그 이자를 내야 되는데 0원이었다. 빵! 그러면 4,600 전체가 이익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이자를 냈다. 그럼 3,600만 원이 그 뭐가 되는 거죠? 금전 무상 대출에 대한 어떤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으로 봐요. 여러분 그래서 1년 단위로 봐서 1차 증여, 2차 증여, 3차 증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얘도 똑같이 그게 존재하죠. 만약에 1년 차로 했는데 만약에 상속증여가 일어나서 무상저리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1년치로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 곱하기 12개월분의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월수만큼을 뭐 할 수 있어요? 세금을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또 변칙적인 이익의 증여,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살펴봤고요. 당분간은 계속 이 부분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